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컨버그의 대상관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투사적 동일시가 병원이라는 집단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단 안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이루어질 때는 그 집단 구성원들을 퇴행시키고요. 도덕적 가치가 타락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원에서의 집단 퇴행입니다. 병원 환경 안에서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환자의 심리내적 대상관계의 세계를 재현하면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이 분열된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환자는 그래서 좋은 세상, 나쁜 대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나쁜 대상관계 이거 경험한 이것들이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분석가에게 투사적 동의시를 써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분석가는 당연히 역전이 반응을 느끼면서 강력한 상보적 동일시를 실현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던지는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분석가는 그 사람 내면의 깊은 것을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니까 해석하면서 그 사람의 분열된 세계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거지요. 요건 증상이 완화되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만, 자, 이게 나쁜 결과를 또 빚어지게도 만듭니다. 치료자가 이 환자가 던지는 투사적 동의시를 잘 이해 못하고 그 역동에 휘말리게 되면은, 자, 이 강한 역전이를 통해서 위험한 행동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생각한 대로 나쁜 대상관계, 나쁜 세상이 펼쳐지게 만들거든요. 뭐 환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환상 속에 생각한 대로 나쁜 대상 세계가 펼쳐지니까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더 무섭고 공포스럽겠죠. 더욱더 깊은 퇴행으로 들어가면서 치료가 종결된다든지 환자가 더욱더 증상이 나빠지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투사적 동의시를 잘 담고 분석하고 해석하면 치료가 되겠지만 잘 못해서 행동화가 이루어질 때는 더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만듭니다. 이거는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요 역동이 그대로 집단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은 완전하지 않지요. 그 집단 내부 속에서는 잠재된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 리더와 그냥 병원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서 나온 대로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과 의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잠재된 갈등이 있는데 이 내담자가 딱 들어와서 분열 세계를 가진 내담자가 딱 들어오면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투사적 동의시를 써서 이 두 갈등 세계를 두 개로 싹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나쁜 세상과 좋은 세상,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 다음에 왠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나쁜 대상의 세계로 이렇게 편을 나누어 버린다는 겁니다. 조종의 기술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의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이 갈등 관계, 원래 잠재되어 있는 이 갈등 관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이 병원이라는 그 조직 사이는 더욱더 분열되겠죠. 더욱더 갈등 관계에 휘말려서 싸우게 되겠죠. 요런 역사를 이런 내담자가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보면 투사적 동의시의 표적이 되는 병원 치료사는요, 환자의 지배적인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퇴행적인 유혹, 행동화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받기도 하고, 치료자들은 분석을 받기도 하고 슈퍼비전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심리내적 병리가 사회조직, 병원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들을 역동을 막 불러일으켜서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환자의 지배적인 갈등이 병원의 사회체계 내에서도 막 실현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환자의 퇴행적 자아 상태, 이런 상태하고 퇴행적 집단 과정, 그러니까 병원도 막 집단으로 분열되게 만들고 퇴행시켜 버리거든요. 이게 같이 서로 일치해서 한 병원 안에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퇴행적인 자아 상태에 따라서 병원도 퇴행적인 집단, 분열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집단 퇴행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병원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가치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집단, 병원 직원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선과 악으로 분열되어진 세계 쪽에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는 이런 집단 퇴행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자, 이 집단 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도덕적 가치의 타락입니다. 자, 내 기준, 내 올바른 도덕적 판단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응집되어져서 집단끼리 똘똘 뭉쳐서 나쁜 것인지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 가치가 타락되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요거를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지적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집단, 분열된 세계로 퇴행하는 거, 이 대집단의 퇴행적 과정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극적인 것은요, 도덕적 가치의 타락입니다. 자, 프로이드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집단 구성원들이요, 자신의 자아 이상 도덕성을요, 리더에게 투사를 합니다. 리더한테 투사하고요. 구성원들은 초자아 기능,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초자아 기능, 그러니까 자기 비판 능력, 책임감, 이런 도덕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지지를 않습니다. 리더한테 다 투사해놓고요. 자기는 그 의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는 그 집단 리더에게 독일 국민들이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이상을 전부 다 히틀러한테 투사해놓고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건 나쁘다,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 유대인을 죽이는 거, 이거는 집단 학살이다, 좋지 않다는 도덕적 기준이 딱 있을 텐데 맹목화되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 기준이 없이 그대로 리더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폭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그냥 아무런 도덕적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집단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타락하는 거,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만드는데, 내 개인 스스로가 초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리더한테 던져버리고 리더한테 투사해버리고 자기는 그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요. 리더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이게 바로 도덕적 타락이, 집단 안에서 퇴행이 이루어질 때, 집단 퇴행이 이루어질 때, 선악으로 분열되어지는 그 퇴행이 이루어질 때 이런 도덕적 가치의 타락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집단 구성원들이 그냥 맹목화되기 쉬운 거, 요게 아주 위험한, 집단 퇴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프로이드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대집단 구성원들은요, 각 개인의 성숙한 초자아 기능,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집단 전체에 투사하는 대신에요, 최소한의 매우 관습적인 도덕성을 집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관습적 도덕성, 이 똘똘 뭉친다는 얘기거든요. 경직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차별적인 성질, 우리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주 경직되고, 우리 집단이 옳은 거는 선이에요. 우리 집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고, 저 집단에 속한 거, 내 집단에 속하지 않은 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자, 그리고 너랑 나랑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똘똘 뭉쳐버리니까 응축되기가 쉽죠. 함께 나쁜 짓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집단 속에 있으면요, 내 자신의 가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보다는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구성원 각자는 평상시에 그런 성숙한 초자 기능들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일로부터 도망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루시아의 문제 속에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루시아라는 이 환자, 개인의 성숙함, 도덕적인 판단을 보면, 의사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여자 끝까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나왔을 때, 도덕적인 초자가 떨어졌을 때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사가 강하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단 퇴행이 딱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물러나잖아요. 자기 하는 일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집단 리더는 누굽니까? 병원장이 하는 책임에 그대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료가 철수되어 버리고, 치료가 그래서 결국 드랍돼서 그 여자 굉장히 나쁜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책임감을 지려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리더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서. 자, 이런 막연한 관습성과 책임감의 결여가 이렇게 결합함으로써 해당 집단 내의 도덕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일반적인 타락의 전제 조건이 형성되어져서, 자, 이렇게 되면 집단이 그 리더에 따라서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집단이 아주 그 공격성이 많은 집단, 편집증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격성을 그냥 합리화하면서 집단이 같이 막 나쁜 짓을 저질러 버리죠. 맹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애적인 지도자, 그런 지도자의 만족을 위해서 집단 전체가 희생해버렸죠. 방종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 퇴행이 이루어질 때, 집단 퇴행이 이루어지면서 도덕적 가치가 타락하는 거, 집단 퇴행이 이루어질 때 도덕적 가치가 타락하는 건 아주 나쁜 문제가 집단 안에 벌어진다는 거. 한 사람의 분열된 세계가 집단 안에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컴버거 선생님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